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다들 힘든 월요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든 월요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프리장 0.29%, 나스닥 0.29% 정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일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문에 오늘 장은 관망세가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예측을 하면서,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그래도 불마켓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개의 성장주에 대한 소개를 하는 컨텐츠 가져와 봤습니다. 어떠한 5개의 종목인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고성장 주식들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반등이 불가피함을 증명해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미 강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돈을 넣고 지난주 이 주식들을 바로 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단기 미래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다양한 성장주 그룹의 미래는 밝습니다 라고 머릿말 달아봤고요. 지난 1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 힘드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2022년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최악의 시장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세장은 결국 훨씬 더 강력한 강세장으로 이어진다가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고요.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투자자들은 다가올 상승장에서는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이번 달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성장주 5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로도 말씀을 드렸던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500% 이상 급증한 매출에 힘입어 720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GPU 시장에서의 확실한 리더고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고객 목록은 기술 분야의 진정한 후수, 이게 영어적 표현인 것 같아요. 기술 분야에서의 진정한 리더다, 승자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2021년 후반에 도달한 정점에서는 66%나 급락을 하기도 했었지만 강력한 반등이 이 엔비디아한테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2023 회계연도 1분기까지 엔비디아 46% 증가한 82억 9천만 달러로 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조정된 순이익 EPS 또한 1.36달러로 4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2분기 동안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과 기업 모두 지출을 억제를 했고, 최근에 기록적인 결과는 반도체 제조업체가 모든 실린더에서 발사되고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었고, 더 넓은 경제가 그것의 쇠퇴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강세장이 시작되면 엔비디아도 강세를 띨 것이고 이미 시작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10월 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미 2배가 된 상황입니다로 엔비디아에 대한 소개 마치고 있고요. 두 번째, 눈송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지속적인 디지털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빠른 채택, 스노우플레이크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고 몇 년 동안 은밀한 모델을 거쳐 2020년 말 상장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크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버크셔 해셔웨이, 버핏이 선택한 클라우딩 회사라고 해서 유명해졌었죠. 세일즈포스를 비롯한 여러 유명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래 첫날 상장을 하고서 당시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2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최고점에서 70%나 폭락하기 전에 3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는 번창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3 회계연도 3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조정 EPS 또한 200%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스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구독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 기반 가격 책정에 의존하면서 고객의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고객 지표 똑같이 견고하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고객의 수 94% 급증했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은 165%의 순수익 유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노우플레이크의 제품 더 많은 비용을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저점 대비 36% 상승한 상황이지만 아웃풋폼의 역사를 감안할 때 주가 훨씬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TTD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마케팅에서 연기가 자욱한 뒷방과 마티니 점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지만 트레이드 데스크는 일반 옛날의 그러한 광고 기술 회사가 아닙니다. 2016년에 이제 상장 이후에 약세장 폭락 이후에도 주가 1590%나 상승을 했습니다. CEO 제프 그린이 2004년 최초의 온라인 광고 거래 플랫폼을 만들면서 업계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고요. 2009년 이제 데뷔했을 때 트레이드 데스크에 동일한 혼란을 가져왔고 광고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최첨단 플랫폼을 통해 광고 구매자들은 광고 인벤토리에 대한 실시간 입찰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역시나 광고 산업이 그렇듯 트레이드 데스크의 주가 또한 고점 대비 64% 폭락을 했는데요. 마케터와 경제 불확실한 시기에 광고 지출을 억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트레이드 데스크 실적을 보면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고 합니다. 3분기 트레이드 데스크의 수익은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고 하고요.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트레이드 데스크의 수익은 또한 당연히 자연스럽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11월 초 이후 주가 26% 상승을 했는데 지속되고 번창할 것이라고 점점 더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본 회사인 것 같습니다. 몽고DB라는 회사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행과 열로 구성하는 것은 데뷔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진화해 왔고요. 그러한 혁신적인 다중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애저 솔루션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차세대 시스템은 소셜미디어 게시물, 사진, 이메일, 오디오 및 비디오 클립, 심지어 문서를 포함하여 보다 현대적인 소스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는데요. 17년 말 상장한 후에 수익은 930% 증가, 주가는 589%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 혼란이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가 됐고 그로 인해 주식 76%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분기 실적 보고에 의하면 수익 여전히 47% 증가했고 주력 제품인 아틀라스 데이터베이스는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견고한 고객 성장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총 고객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강세는 저점 대비 주가가 55% 끌어올랐고요. 성능의 역사를 감안했을 때 그러한 성장이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몽고DB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미 제 많은 구독자 그리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스타일리시하고 운전하기 재미있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자동차 산업판을 완전히 뒤집은 회사죠. 수익이나 주가 상승은 말해 뭐해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회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 가치가 73%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전년 대비 50% 성장이라는 자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40만 5,278대 차량 인도 실적을 보고했고요. 이러한 경제 역풍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주가가 92% 상승하면서 테슬라 주가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5개 종목에 대해서 PS 레시오가 보여지고 있고 처음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주식이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이 5개 회사는 확실히 그 점에서 자격이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가격 대비 판매 비율이 1, 2 사이라는 데 동의할 때 현재 내년 매출의 5배에서 15배에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은 진짜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른 많은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진공 상태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되며 각 회사의 과거 실적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전망의 맥락에서 보아야 의미가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를 각 회사 부러워할 만한 평균 이상의 성장 이력을 자랑하며 이로 인해 이 파괴자들은 내 책에 있는 모든 페이니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 모든 주식에 내 포지션을 추가했고 침체기에도 계속 매수했습니다 라고 기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테슬라도 있고 몽고DB, 더 트레이드 데스크, 스노우플레이크, 엔비디아까지 PS 레시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가치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었다, 거품?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5개 종목 모두 혁신적인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있던 회사들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파헤쳐 보는 시장 이후로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